자, 페이지 65쪽에서 시작합니다. 2015학년도 10월 문제, 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그림 가나는 동일한 경도상. 여러분들 동일한 경도라는 것은 이런 세로선의 동일한 경도가 되겠죠. 동일한 경도인데 좀 더 고위도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있으니까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정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동일한 경도상에 위치한 두 지역에서 통진날에 나왔네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진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폴라리스 바뀌고 정도의 점수가 지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겠죠? 통진날이면 이런 형태로 그리면 되겠네요. 통진날 남중구도 어떻게 되니까 하면 90 마이너스 위도에 플러스 델타 저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델타 저기는 동진날이니까 몇 도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3.5도가 돼요. 근데 나에서는 이 동진날 남중구도가 몇 도가 나옵니까? 하면 29도가 나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이 집안 위도는 몇 도예요? 37.5. 예, 37.5도 되겠네요.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가 이게 나입니다. 근데 가를 보세요. 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66.5도입니다. 90 마이너스 위도에 플러스 저기로서 저기가 마이너스 23.5 했는데 얼마야? 이게 66.5가 됐어요. 위도 얼마야? 0도. 위도 0도예요. 즉 가는 적도에 있었고 나는 위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질문입니다. 관측자의 위도는 가가 더 낮아. 이게 적도죠? 예. 가에서 지평선과 태양이 이루는 일주권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권과 지면이 이룬 각도는 지면과 일주권 사이의 각도는 90 마이너스 위도만큼 나옵니다. 따라서 90도입니다. 직각으로 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가가 적도다 보니까 적도에서 일주권을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역시 북도 남서 쓸 수 있겠고 정도에서 정서로 이렇게 되는 게 추운 날이에요. 하진 날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동진날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진날 그 남중고도를 찍으니까 66.5도가 돼 있던 상황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내가 계속 빨간과 파란 쓴 이유 알겠습니까? 여기 까만 연필 하나로만 쓰면 맨날 또 하지, 동지 또 글자 다 써야 되잖아. 빨간 거 파란 거 해놓으면 빨간 거는 플러스 저기 있고 또는 하진 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지면과 이런 각도는 90도만큼 나왔어야 이해되겠고요. 태양이 뜨는 시간을 했습니다. 동지날인데 적도는 어차피 밤낮의 시간이 항상 12시간으로 똑같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적도 쪽이 좀 더 일찍 떴죠. 이해됐습니까? 만약 우리나라보다 좀 더 고위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동지날인데 아예 해가 뜨지도 않아요. 뭐라 부르지? 극야라 부를 수 있겠네요. 그치?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해가 뜨는 시각이 더 늦어지다가 못해서 나중에 아예 해가 안 뜨는 그런 상황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15번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적도에는 하지가 됐던 동지가 됐던 춘추가 됐던 적도에는 항상 낮의 길이가 12시간, 밤의 길이 1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진날 했는데 하진날이었으면 우리나라 쪽이 해가 더 일찍 떴다가 더 늦게 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더 고위도로 올라가다가 아예 해가 지지도 않는 상황도 볼 수 있죠. 뭐죠? 백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동일한 지진이라는데요. 하나의 지진이에요. 하나의 지진이면 규모값 어째야 될까?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운동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면 최대 증폭 앰플리튜드에 필요하겠네요. S 파이 최대 증폭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A쪽은 어때요?
P파 S파 도착 시간이 짧죠. A파 직소. PSC가 짧은. 그리고 앰플리튜드 진폭이에요. S파의 최대 진폭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B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PSC가 긴 것을 볼 수 있고 S파의 최대 진폭 역시 작은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S파 말고도 뭘도 주었지? L파까지 주었네요. 그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동일한 지리이기 때문에 규모값은 똑같아야 돼요. 즉 A에서의 규모가 얼마였기 때문에 3.5였기 때문에 B에서의 규모 역시 얼마다? 3.5가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반면 지금 자 여러분 로마자로 이건 4를 뜻하는데요. A는 훨씬 더 많이 진동했어요. 이해됐습니까? 4보다 더 큰 진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진원 거리는 A가 짧아. A가 가깝죠? 됐습니까? A에서 관측한 진도는 이제 4보다 훨씬 더 컸어야 되겠네요. 훨씬 더 많이 흔들렸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규모값을 어찌해야 된다고? 똑같아야 돼요. 3.5는 똑같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2번 지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13번)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림과는 현재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조금 원일점을 그릴 때 원일점에서 그릴 때 북반구는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는 북반구는 여름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근일점돼 있을 때 북반구는 여기가 겨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태양에서 멀고 가깝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냐 그렇지 못하냐를 통해서 남중구가 높으냐 낮으냐로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남반구는 그와 안 되죠. 지금 남반구는 시원하겠죠? 추울까요? 예. 그래서 돈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도줄 올라가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전축의 경사각이 이제 바뀌네요. 현재 이 자전축의 경사각이 23.5도인데 그보다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져버리면 북반구고 남반구고 다 연결차가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지구의 계절 변화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그냥 단순한 공전이 아니라 자전축이 기울인 상태로 공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게 동짓날에 남중고도 되는 공식인데요. 23.5도가 24.5도가 되면 하지만 플러스 24.5, 동주가 마이너스 24.5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만 년 전이면 야 24도까지 올라가네요. 1만 년 전 A 지역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더더더 커졌죠. 되겠나요? 자전축 기울기가 더 커졌다 했습니까? 1만 년 후에는 자전축 경사각이 좀 작아졌어요. B가 여름일 때 여름에 조금 덜 더워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겠나요? 이건 B, A 다 똑같은 거죠. 남반구 북반구고 1만 년 후 A 지역의 동짓날 남중고도는 했습니다. 남중고도는 이게 마이너스 23.5를 떼길걸 마이너스 22.5가 되는 거죠. 입도도 커졌네요. 이해됐어요? 물론 하지날은 입도 더 작아지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전축의 경사각은 남반구, 북반구 할 것 없이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반면 세차운동이라든지 또는 궤도의 공정기를 20년은 남반구, 북반구의 패턴이 서로 반대되겠죠. 10번만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지구로 문제 볼게요. 그림 하나는 구경이 같은 망원경
우주망원경, 지상망원경 준비해봤습니다. 이렇네요. 가시면서 관측한 어떤 천체 모습인데요. 여러분 지상망원경과 우주망원경 중에 누가 더 선명해 보일 것 같아요? 나는 우주망원경이 선명해 보이죠? 그럼 가가 우주망원경이 되겠고 나가 지상망원경이라고 쓸 수 있겠죠? 훨씬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보이는 것이 이해됐습니까? 우주망원경과 관측한 것이 가이다. 괜찮죠? 네. 망원경이 분해등을 했어요. 분해등이 뭐라고? 두 물체가 서로 다른 물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최소 각각을 얘기하고 세밀하게 보이는 게 분해등 값이 작은 게 좋은 거랬습니다. 그래서 좋다 했으니까 분해등 값은 가가 좋아요. 이해됐습니까? 나가 좋다가 아니라 가가 좋다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분해등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세밀하게 정밀하게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구경이 동일한 적외선 망원경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분, 해, 융은 구경의 파장에 비례한다 했는데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사용하면 분해등 값이 커져요. 선명하다고요? 그렇지 못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세밀하게 깨끗한 상을 얻을 수 있겠냐, 선명한 상을 얻겠느냐, 그게 분해등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다 했습니다. 이래서 19번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25문제네요.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호인데요. 태양 방향에 대해서 학도가 있고 그 외에 카론이라는 명성의 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림자 영역에 호라이즌호가 쓱 지나가요. 그림자에 딱 들어가면 일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식을 본다는 것은 묘왕성의 대기성 분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 천체를 이러면서 우리는 근접 통과를 합니다. 한번 통과한 뒤에 다시 명성을 볼 수는 없죠. 이해했습니까? 반면 주요 탐사선처럼 목선 주위를 계속 도는 그런 놈들은 궤도 선회라는 힘을 써요. 그래서 근접 통과했다 경력이 옳은 말이죠. 그래서 명왕성 플루토에 의한 식현상도 관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탐사 업무 보니까 태양계 외곽, 카이포발트 이런 것들을 관측하래. 즉 명왕성 하나만 딱 보고 간 건 아니에요. 명왕성도 더 뒤쪽의 천체들을 더 탐사하세요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즉 우리가 뉴 호라이즌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처음부터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글자 보고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카이포벨트가 명왕성보다 더 넘어 있는 천체들인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 순환 과정을 보네요. 탄소 순환 과정에 지각, 대기도 있고, 태양도 있고, 그 사이를 살아가는 생물들도 있는데요. A에 의하겠습니다. A는 지각에서 대기로 가는 과정이 A예요. 화산 터진다든지 화석 연료 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A에 의한 이동량이 대기의 탄소량이 증가되면서 이산화탄소 증가되면서 기온이 상승할 수 있죠. B를 봤어요. 해양에서 대기로 가는 게 B예요. 바다에 녹아있는 이산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 용출되는 과정인데요. 근데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 탄소量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탄소량은 변함이 없죠. 지금 전체 탄소량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전체는 닫힌 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산림이 번성하면 설마 산림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죠? 산림이 번성하면 C에 의한 대기에서
생물들은 이게 광합성이에요. 이게 감소한다고요? 광합성이 증가하죠. 이해됐습니까? 한자로 이게 뭐야? 나무목. 이렇게 하면 스플림자. 이렇게 하면 삶이 할 때 삼자예요. 나무가 많고 너무 많은 이런 생태계.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한테 3년치에 걸쳐서 했는데 보다시피 지금 여러분한테 15분간 문제 풀어하는 이것도 여러분한테 시간 낭비예요. 시간의 어떤 손해죠. 여러분 풀어놓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했을 때 풀어오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다 또는 아예 없다면 계속 내가 진도 계속 나갈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잖아. 여러분이 안 해오면 자 하라고 내가 시킬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미리 다 해온 사람한테는 어떤 시간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친구도 시간을 손해보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풀어오셔야 됩니다. 최소한 다음 주에는 2015년 수능 그리고 2016년 답주됐죠? 3월, 4월 정도는 최소한 3개는 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5개 정도는 4개, 5개까지도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고 문제 풀어가면서 나 뭐 칠판 치우고 이런 내가 땡땡 그리고 놀고 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네. 마시자.